사표 제출은 반드시 연봉 협상이 완료된 이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눈 떠보니 나도 연봉 1억? 이직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몸값 상승 시크릿. 서치펌 헤드헌터 김경옥 지음. 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100세 시대. 기업도 개인도 일자리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60살 퇴직 후에도 20, 30년간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니까요. 이력서 한 장 달랑 들고 하는 소일거리나 봉사자리 면접 인터뷰도 경쟁이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장의 전문가인 헤드헌터의 실천 전략이 궁금해졌습니다. 헤드헌터란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비즈니스인데요. 구조조정과 연봉제 전환에서 핫하게 떠오른 직업이지요.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몸값은 얼마인가요? 나는 얼마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인가요? 젊을 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 몸을 씁니다. 간혹은 혹사하기도 합니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몸이 사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젊을 때 몸을 써서 돈을 번 대가로 늙으면 몸에 여기저기 이상 신호들이 오는 것일 터입니다. 아직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신이, 우주가 우리를 성장하게 해줍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한 많은 대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성장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주문이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는데 몰두합니다. 매년 환경 분석을 통해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또 다른 성장의 동력을 찾습니다. 기업이 기존 사업에서 철수하고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는 것처럼 개인도 그래야 합니다. 기업에서 성장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기적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기적 성장입니다. 유기적 성장은 내부 역량에 의존하는 방법이고 비유기적 성장은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 유기적 성장이란 스스로의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고 비유기적 성장이란 유기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이직을 통한 커리어 점프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도 기업처럼 자신의 커리어에 유기적 또는 비유기적인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커리어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이제 투잡이 아닌 N잡은 아주 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한 우물만 파서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우리에게 하나의 직업이 아닌 두 개, 아니 여러 개의 직업을 갖기를 요구합니다. 본업과 관련 없는 취미 등을 개발하여 또 다른 소득원으로 키우는 케이스들 말입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2021년 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N잡러이고 이 중 취미나 특기를 살려 N잡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75.3%로 직무나 전공을 살려 N잡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 64.5%보다 많다고 합니다. 본업과 뚜렷한 관련이 없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수입원을 구축하여 어서 이 힘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직장인들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솟구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돈벌이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다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업을 충실히 해서 우리 몸값 자체를 높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몸값이 올라가면 N잡을 통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경제적 독립, 자유로운 생활도 훨씬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년 이상 당신이 대리급 정도가 된다면 이제는 다음 한 걸음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10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우리는 아마 그 분야에서 더 완벽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그 분야의 대가가 되어서 노벨상을 받거나 완벽한 전문가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서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대입니다. 경력이 쌓여갈수록 새로운 프레임을 창조하고 변형해 나가면서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창의적인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어디에서나 자신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하는 창의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취업의 관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흐름에 올라탄 개찰구였다면 이직은 천직을 향해 갈아타는 환승역과 같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에게 이직은 매우 큰 변화이며 절대적인 도약의 기회입니다. 출근하면 돈은 주니까 하는 자조 섞인 푸념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오기 또는 희망의 꿈틀거림일 겁니다. 이직의 욕구가 솟구치는 것은 평생 직장이 사라진 지금의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일 겁니다. 싫은 일은 거절하고 게임처럼 일하면서 1억 연봉이 가능할까요? 언젠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하는 선택일 겁니다. 그만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인생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노선이 거칠게라도 그려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머릿속에 있는 핑크빛 바람이 A4 용지 한 장에 옮겨질 수 있다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최적의 이직 시기가 언제인지 말입니다. 천직이라고 여겨질 만한 요소가 뒷받쳐준다면 자아 실현으로 가는 환승 타이밍이 분명할 테니까요. 두 번째 장은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 무조건 필요한 11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로드맵 점검.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겠죠. 커리어 진단. 이직하기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역량 진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업 진단으로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 것인지, 이직 준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지, 이직이 긴급 상태인지 등을요. 성과나 자격증과 같은 스펙을 이력서에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하는 포트폴리오 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평판 조회 시 감점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 플랜, 취업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지원 전략이나 동종업계의 수평 이동인지 상승 이동인지 업종 전환인지 등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잡스크립션 파악, 일종의 기술 직무서 또는 직무 명세서로 희망하는 회사의 수준과 포지션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퍼런스 점검, 지금껏 겪은 경험들이 배경이 되어 이룬 성숙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 준비, 한마디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봉 협상, 상승하는 연봉은 이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밀고 당기고 튕기게 하는 전략이 최고조에 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표 제출. 사표 제출은 반드시 연봉 협상이 완료된 이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란 기업에서 나를 채용해야 할 이유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인 기업의 의도 파악이 관건이 되겠죠. 여기서 관건은 성과 또는 성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결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제한된 시간 안에 분명해질 명제를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계속 할 수 없거나 계속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애 좌상을 만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문학적 소양과 인격 수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싶다면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직시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활용을 위한 준비인데요. 몸값 상승의 6가지 원칙을 들어놓았습니다. 자기점검에 필요한 정성평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실력.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실력. 실력을 뒤로 하고서 다른 어떤 것도 먼저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직도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그 증거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할 수 있다면 여유가 있을 때에 해놓자. 언제든 내 실력을 입증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둘째, 자신감.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쓸데없는 겸손은 괜한 가치 하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믿는 만큼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만큼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되 다만 그 자신감이 자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를 존중하되 너무 우러러 볼 것도 없다. 우리는 아주 어울리는 상대이기에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자신 있게 설명하면 된다. 어쩌면 우리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몇 번의 이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조직에서든지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 생길 것이다. 다만 한 번 이직 시 너무 짧은 기간 근무가 아닌 수년간은 근무할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깊이 있는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배짱. 재직 중에 이직해야 한다. 그래야 배짱이 생긴다. 협상 연봉에 자신 있게 임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처우를 제시받을 때 이를 거절하고 당당하게 합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바탕은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지 플랜 B는 필수이다. 실제 연봉 협의에 임하는 회사도 그렇다. 굳이 이 돈만 줘도 와서 일해 줄 텐데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있는 경우 연봉 협의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도전의식.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것보다는 한두 번의 이직이 있는 경우가 연봉이 높은 경우가 많다.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이직 자체가 도전이므로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자세는 필수적이다.
전 페이스북 COO였던 sheryl 샌드버그가 약 270억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새로 시작하는 로켓에 올라탔기 때문이었다. 그 불안정성을 대가로 결국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환경.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진다. 내가 특별한 연봉을 받고 싶다면 나를 특별한 환경에 둘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연봉을 받는 환경에 두어야 된다는 말이다. 생각보다 우리의 연봉 수준은 개인의 특출함보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연봉 수준이 높은 업계, 직무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속한 곳이 평균적인 연봉이 낮은 곳이라면 나도 그곳에서 오래 일한다고 한들, 아주 열심히 아주 잘 일한다고 한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 이직이 필요하고 인생의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전략을 사용할 때는 환경을 바꾸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많다. 여섯째, 네트워크, 인맥. 직접적인 소개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모든 정보의 통로이기 때문에 몸값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이직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감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남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된다. 일정한 수준에 오른 전문가들과의 수다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사실 이직 시 진행되는 평판 조회, 레퍼런스 체크 시 누군가가 나에 대해 말을 해준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타인이 얘기해준다는 것은 거의 절대 보증에 가깝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네트워크의 기본이다. 꽃다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100세 시대에 걸맞은 황금기 말입니다. 남다르게 준비하여 얻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